안녕하세요, 얼리어댑터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그냥 경량화, 자전거 경량화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지금 이게 자전거가 제 거가 산악자전거거든요. 지금 캐논데일 산악자전거고, 자전거 경량화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튜닝입니다. 일단 지금 이 자전거가 8kg대가 나와요. 지금 8kg대가 나오는데 산악자전거로 8kg대까지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제 요즘에 보통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자전거 물어보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무게 좀 가벼운 거 타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입문용급에서 가벼운 자전거는 없습니다. 입문용급에서는 가벼운 자전거는 없고,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00만원 이상은 돼야 10km 이쪽저쪽, 네, 그 정도 나가요. 네, 10km 이쪽저쪽 나가고, 진짜 10km 안으로 들어가려면, 제가 무게 바로 재볼게요. 10km 안으로 들어가려면 최소한 700~800만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자전거 가격이. 네, 지금 제거 한번 재볼게요. 지금 제거 자전거 무게가 보이나요? 8.86입니다. 네, 지금 캐논데일 최상급 모델이에요. FSI 월드컵인데 이게 19년식인데 제가 지금 이거를 뭐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했어요. 지금 원래는 XX1 무선 구동계가 아니었어요. 무선 구동계가 아니었는데 이거를 무선 구동계로 바꾸고, 그리고 딱히 크게 바꾼 건 없는데 자전거에서 안장 무게가 엄청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량화를 하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경량화를 하는 비용이 제일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무게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전거 제거 무게가 8.86이에요 8.86kg. 네. 여기서 조금 더 줄여보려고 해요. 자전거 무게 줄이는 거에 첫 번째는 바로 타이어 튜브입니다. 타이어 튜브에서 무게를 엄청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타이어가 엄청 무겁거든요. 타이어가 이제 무거운 거는 엄청 무겁고 가벼운 거는 엄청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무게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는 타이어 튜브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지금 요즘에 산악자전거에 제일 많이 쓰이는 타이어가 지금 슈발베 레이싱 랄프예요. 이게 29인치 2.25입니다 29인치 2.25인데 튜브리스 타이어입니다. 튜브리스 타이어고, 이게 보통 완성차에 가장 많이 껴서 나오는 타이어 중 하나예요. 하나인데 얘가 무게가 바로 실측 갑니다. 실측가. 얘가 무게가 재보면 그래도 엄청 무겁진 않아요. 얘가 무게가 지금 666g입니다 666. 지금 이 슈발베 제일 많이 쓰는 레이싱 랄프 2.25 29인치 기준으로 2.25, 얘가 정확히 실측 무게가 666이에요 666g이고, 이제 저는 튜브리스를 안 써요. 저는 지금 제 자전거에 튜브리스를 안 씁니다. 지금 튜브 타입을 쓰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로드도 튜브리스를 쓰기는 하는데, 이게 튜브리스는 이제 찢어져 버리면 밖에서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제 튜브 타입을 씁니다. 클린처를 써요. 그리고 이게 슈발베에서 나오는 로켓론, 얘는 튜브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슈발베에서도 지금 요즘에는 거의 이게 단종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라이트 스킨 모델인데 이거를 좀 타이어가 찾기 조금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 라이트 스킨은 튜브리스가 안 돼요. 튜브 전용 타입입니다. 근데 솔직히 클린처를 쓰는데 튜브리스 타이어를 쓸 필요는 없겠죠? 튜브리스 타이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클린처 타이어를 쓰면 됩니다. 어차피 튜브를 넣을 거니까. 그래서 얘 무게는, 얘가 29에 2.1이거든요 29에 2.1인데 무게가 497g입니다 497이에요 얘가 666이었고 얘가 497이에요 그러면은 160g이 감량이 됩니다. 타이어 하나에서 160g이 감량이 되고, 저는 이 튜블리터 튜브 되게 좋아해요. 이 튜블리터 튜브 초경량 튜브입니다. 초경량 튜브인데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해요. 얘가 45,000원짜리 튜브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만 쓰거든요. 저는 무게 줄이려면 정말 이 튜브를 써야 됩니다. 이 튜블리터 튜브는 고무 성분이 아니에요. 고무가 아니고 엘리스토머 약간 비닐 그런 소재의 튜브입니다. 그래서
뭐 야네 자체 회사 브랜드에서 측정하기를 고무 튜브보다 훨씬 가볍고 고무 튜브보다 더 질기다고 해요. 엘리스토머 소재의 튜브입니다. 부피도 엄청 작아요. 부피가 엄청 작아가지고 이거를 보통 예비 튜브로 저는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지 뒷주머니에 예비 튜브로 그냥 하나씩 넣어갖고 다녀요, 이거를. 근데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무게가 너무 가볍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네, 얘는 바로 실측해 볼게요. 튜브 무게 43g입니다. 43g. 29인치 기준으로 43g이에요. 튜브 무게가. 그죠? 엄청 가볍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쓰는 튜브 한번 볼까요? 보통 그냥 저렴한 29인치 튜브, 29인치의 튜브를 한번 제가 측정해 볼게요. 29인치에 1.25짜리 튜브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튜브에서 무게가 엄청 많이 차이 납니다. 얘는 재보면 튜브가 200g이에요. 튜브에서 200g입니다. 일반 29인치 튜브 200g, 200g이죠. 근데 초경량 튜브, 튜브리터 튜브는 43g이에요. 여기서 160g 차이가 나요. 그러면 아까 타이어에서 160g, 여기서 160g이면 360g입니다. 타이어 한 짝당 360g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피를 보면 거의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거를 저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는 되게 불편하겠죠. 부피가 커가지고. 근데 얘는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타이어, 튜브리스 아닌 라이트 스킨이에요. 슈왈베 로켓론 29인치 2.1 라이트 스킨 타이어와 이 튜브리터 튜브 조합이 제일 가벼워요. 튜브리스 타이어도 가볍긴 한데 튜브리스는 이게 예를 들어서 666g이잖아요. 여기다가 이거를 장착을 하고 실란트를 보통 MTB 기준으로 29인치만 80mm에서 100mm 넣거든요. 그러면은 80g에서 100g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튜브를 제거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튜브리스 작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통 껴져 있는데, 이렇게 껴져 있어서 얘를 튜브리스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튜브 무게가 빠지겠지만 여기에 실란트를 집어 넣기 때문에 무게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 조합으로 가면 두 개 합쳐서 540g이에요 튜브랑 타이어 포함해서 540g입니다 얘는 타이어만 666g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무게를 줄이기에는 가장 많이 줄일 수 있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무게를 가장 많이 뺄 수 있는 이게 조합입니다. 제가 여기다 바로 장착을 해 볼게요. 어차피 제 거 타이어가 그 슈발베 똑같은 타이어예요. 레이싱 랄프 2.1짜리가 껴져 있습니다. 2.25짜리 튜브리스 타이어가 껴져 있고, 저는 어차피 튜브리터 튜브를 썼는데 이번에 라이딩 가서 타다가 밖에 펑크 나가지고 튜브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타이어까지 지금 싹 바꿔보려고 합니다. 캐논데일 FD샥의 장점이죠. 바퀴를 안 빼고도 타이어 튜브를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쪽에 뚫려 있기 때문에 바퀴를 빼지 않고도 타이어 튜브를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FD샥이 정말 편해요. 장점이죠. 앞바퀴는, 근데 뒷바퀴는 어차피 빼야 되고. 지금 타이어는 교체를 했어요. 타이어는 장착했고 지금 튜브리도 장착합니다. 이게 정말 비닐 소재로 얇은 약간 비닐이나 엘리스토머 소재로 되어 있어요. 고무 소재고 튜브가 정말 가벼워요. 얇고 안에가 비칠 정도로 얇습니다. 근데 펑크가 진짜 안 나요. 제가 지금 얘가 기존에 쓰던 튜브리스인데 얘가 이제 이번에 지금 한 3년 동안 펑크 한 번도 안 나다가 이번에 라이딩 인도 타다가 펑크가 났어요. 근데 얘는 솔직히 한번 펑크가 나면 때우면 그 때운 데서 계속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은 이거는 튜브가 펑크가 나면 그냥 새 걸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경량 덕후 분들은 뭐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경량 덕후들은 돈을 어차피 많이 써야 돼요. 저도 경량 덕후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 튜브리터 튜브 새 걸로 교체를 합니다. 펑크 난 거는 때워도 바람이 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타이어 이렇게 튜브리터 앞바퀴 타이어 교체했고 이제 뒷바퀴 교체하려고 합니다. 뒷바퀴도 지금 제거했어요. 지금 뒷바퀴는 튜브를 지금 쓸까 다시 쓸까 새 걸로 바꿀까 고민하고 있어요. 얘도 펑크가 한 번도 안 났거든요. 근데 튜브리터 튜브는 쓰다 보면 이렇게 늘어나요. 처음에는 되게 얇은데 얘가 이렇게 안에서 계속 팽창이 되어 있다 보면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쓸까 바꿀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다시 써볼게요. 저 튜브는. 그리고 이제 뒷바퀴를 교체를 합니다. 자전거 무게는 산악 자전거는 맥시멈 8kg예요 7kg대까지도 솔직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 7kg대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산을 탈 수가 없는 자전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초경량 부품들은 잘 부서집니다. 저도 겪어보기도 했고, 정말 초경량 부품들을 쓰면 이렇게 강성이 약해서 부서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산악자전거는 산에서 신나게 타고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지닌 부품들을 썼을 때 최대 한 8.5kg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 이하로 줄이면 이제 부품들이 더 가벼운 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전거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늘씬한 분들이 타시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제가 기준으로 70kg 이상인 분들이 정말 경량 부품을 쓰시는 거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70kg, 최대 80kg까지, 몸무게가 최대 80kg까지는 경량 부품을 쓰셔도 돼요. 근데 초경량 부품을 쓰시면 안 되고, 80kg 대는 경량 부품, 그리고 한 70kg 대, 70kg 이하 대이신 분들은 초경량 부품을 써도 큰 무리는 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산을 정말 싱글 코스를 험하게 탄다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그래도 위험합니다. 조금 부서질 수도 있어요. 실수를 하거나 이랬을 때 부서질 수도 있어서 초경량 부품은 추천해드리진 않고 그냥 경량 부품 정도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 타이어 교체하고 이제 부품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어 교체 작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타이어 앞뒤로 교체했어요. 기존에는 슈발베 레이싱 랄프랑 레이싱 레이 29인치에 2.25짜리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더 가벼운 슈발베 로켓론으로 바꿨습니다. 29인치에 2.1짜리, 그리고 라이트 스킨이에요. 튜브 전용입니다. 튜브리스가 안 되는 타이어예요. 그래서 지금 제 거 자전거 무게가 8.635가 됐어요. 처음에 8.86이었죠. 250g 정도? 무게 빠졌습니다. 250g 정도? 정확히 250g은 아니네. 245g 정도? 그 정도 무게가 감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8.6kg예요. 자전거가 산악자전거로 8.6kg 대면은 굉장히 가볍게 세팅이 된 거예요. 네, 굉장히 가볍게 세팅이 된 거고, 이 이하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하로 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막 가벼운 부품 써야 돼요. 진짜 안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안장을 이걸 썼었는데, 셀레 이탈리아 C59예요. 완전 풀카본 안장. 이게 무게가 60g입니다. 60g. 그러니까 안장에서도 무게를 엄청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안장이 보통 순정으로 달려있는 것들이 250g에서 300g대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장 하나만 바꿔도 200g 이상을 줄일 수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의 풀카본 안장은 산악자전거에다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를 쓰다가 하나를 깨먹었어요. 네, 산에서 타다가 점프해서 착지할 때 페달이 빠져가지고 안장이 빡 앉았는데 그냥 깨져버리더라고요, 안장이. 그래서 다시 다른 안장을 찾다가 이제 이 산악자전거 전용 안장으로 바꿨는데, 최소한 이 정도 안장은 돼야 됩니다. 얘는 130g 짜리예요. 2배가 무거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초경량 부품들은 안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초경량 부품은 정말 타다가 내가 실수를 하거나 삑사리가 나거나 그랬을 때 깨집니다. 안전상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전거를 무게를 줄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일 먼저 하실 게 타이어 튜브입니다. 타이어 튜브.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 아니면 다른 것들, 경량 타이어를 찾으시는 것과 경량 튜브를 찾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튜브리스 작업을 하시는 것도 무게를 조금 많이 줄일 수 있긴 한데, 일단 자전거에서 비용을 제일 적게 쓰면서 무게를 제일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는 타이어 튜브예요. 타이어 튜브부터 1순위입니다. 타이어 튜브가. 그리고 저는 산악을 타기 때문에 트레드가 완전히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것 중에 트레드가 어느 정도 있는 타이어를 찾아서 쓴 게 이겁니다. 로켓론 타이어. 얘가 트레드도 어느 정도 있고, 산에서도 조금 더 과감하게 탈 수 있는 트레드가 있는 타이어 중에서 제일 가벼운 타이어예요, 이게. 슈발베에서 더 가벼운 썬더볼트라는 타이어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원래 튜브 타입이 더 가벼웠어요. 근데 그거는 튜브 타입은 단종이 돼서 안 나오고 튜브리스 타입만 나오는데, 걔가 560g 정도 됩니다. 튜브리스 타입 중에 제일 가벼운 타이어인데, 걔는 트레드가 너무 없어요. 트레드가 저희 매장에 있긴 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레드가 정말 없어서 그거는 진짜 도로를 타거나 인도 타기에도 조금 힘든 트레드예요. 네, 이게 제일 가벼운 썬더볼트입니다. 이게 제일 가벼운 타이어예요. 근데 얘가 트레드가 너무 없어서 좀 인도길이나 좀 산악 구간을 탈 때 좀 미끄러질 거예요.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는 패스를 했고, 저는 이제 약간 트레드가 있는 로켓론 타이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산악자전거에서 무게를 줄이시려면은 제가 조금 가벼운 부분들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카본 힐 가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카본 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어 튜브, 처음에 타이어 튜브 제일 가벼운 거 쓰시고, 프레임은 무조건 카본이어야 되고요. 뭐 이제 각 브랜드에서 최상급 프레임들은 더 상급의 카본이 들어갑니다. 좀 이제 입문용급 자전거들은 카본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낮은 등급의 카본이 들어가요. 그리고 최상급 모델에만 보통 카본이, 최상급 카본이 들어갑니다. 캐논데일 기준으로는 일반 입문용급은 발라스틱 카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최상급 모델들은 하이 모듈러스 카본이 들어갑니다. 이제 하이 모듈러스 카본이 들어가야 프레임에서도 자전거가 더 가벼워져요. 프레임에서도 자전거가 더 가벼워지고, 모든 브랜드가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캇도 그렇고 스페셜도 그렇고요. 스페셜은 이제 S웍 제품들이 최상급 카본이 들어가는 거고, S웍이 안 들어간 제품들은 이제 그냥 일반 조금 저렴한 카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무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시마노 XTR이 제일 가볍습니다. M9100. 이게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 중에서는 제일 가벼워요. 양쪽 400g 정도 나와요. 200g씩 400g 정도 나오고, 얘가 제일 가벼워요. 그 스램 얼티메이트 최상급 브레이크도 얘보다 무겁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순정으로 얼티메이트 브레이크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저도 무게를 더 줄이기 위해서 XTR 브레이크로 바꿨습니다. XTR 브레이크가 더 가볍고요. 그리고 뭐 이제 줄일 수 있는 거는 핸들바하고 스템인데, 이것도 다 카본으로, 스템은 카본으로 굳이 가실 필요는 없어요. 스템은 알루미늄이 더 가볍습니다, 카본보다. 그리고 핸들바는 카본이 가볍죠. 핸들바 카본으로 바꾸시고, 그립에서도 무게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보통 락그립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실리콘 그립, ESI 그립, 이걸로 바꾸면 그래도 그립에서도 50g 이상 뺄 수 있습니다. 그립에서도 무게 많이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장에서 무게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카본 레일 들어간 안장, 좀 고가의 안장으로 바꾸면 여기서도 무게가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많이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동계는 최상급 써야 됩니다. 뭐 XTR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스램 XX1 이글을 쓰셔도 돼요. 근데 XTR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기계식이다 보니까 XTR 구동계가 조금 더 가벼워요. 전체적인 무게는 더 가볍고, 스램은 이제 무선이라는 것 때문에 쓰는 건데, 스램이 무선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XTR보다. 그리고 뭐 근데 산악자전거는 부품이 많이, 뭐 로드도 마찬가지고 산악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부품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벼운 부품을 찾아서 써야 되는데, 정말 초경량 부품을 쓰시면 안 되고 그냥 적당하게 이제 가벼운 부품을 쓰시면 되는데, 페달도 저는 제일 가벼운 거 쓰고 있어요. 크랭크 브라더스 에그비터 11, 양쪽에서 180g 정도 나갑니다. 얘가 제일 가벼워요. XTR은 300g이에요, 양쪽에. 그래서 페달도 얘가 제일 가벼워요. 그리고 자전거 구매하실 때 자전거의 제조사에서 무게를 표시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완성차 기준 무게 몇 킬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자전거에 아무것도 안 달려 있는 상태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자전거를 타려면은 뭐 페달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물통 케이지 달고, 저는 지금 가민 센서도 달려 있거든요. 뒤에 가민 센서 스피드 센서 달려 있고, 케이지 센서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마운트들만 달려 있어요. 아직 가민이랑 바리아는 달지 않은 상태의 무게고, 이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제조사에서 표시해 놓은 거는 뭐 물통 케이지도 안 달려 있고, 그러니까 순수 자전거의 무게예요. 순수 자전거의 무게고, 페달도 안 달려 있고, 뭐 액세서리 같은 게 전혀 아무것도 안 달려 있는 자전거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전거를 내가 타려면, 그 자전거가 예를 들어서 스펙에 9kg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대략 1kg 정도는 플러스 해야 돼요. 뭐 액세서리 달고 페달 달고 뭐 이것저것 달다 보면 거의 1kg 정도는 플러스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엄청 가벼운 거를 세팅을 하시려면 진짜 다 초경량 부품을 써야 되긴 하는데, 그 초경량 부품 중에서도 라이더 체중 제한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뭐 라이더 맥스 체중 제한 90kg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 라이더 몸무게가 뭐 한 60kg 70kg 정도밖에 안 나간다 그러면 그런 제품을 쓰셔도 돼요. 근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초경량 제품을 안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경량할 때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일단 타이어하고 튜브, 타이어 제일 가벼운 타이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튜블리터 튜브, 초경량 튜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거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립, 두 번째, 그립에서 무게 많이 빠져요. 그립 ESI 그립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장.
안장 좀 경량 안장으로 바꾸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시트포스트, 핸들바, 스템, 이 세 가지 부품 좀 경량 제품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는 뭐 구동계는 최상급 구동계가 들어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구동계 최상급 구동계가 들어갔고, 이제 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동차 카본 휠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경량의 카본 휠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카본 휠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게 맞고, 브레이크도 XTR 브레이크, 여건이 되면 XTR 브레이크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로터도 무게를 많이 뺄 수 있습니다. 로터도 가격 대비 무게를 좀 많이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초경량 로터들이 있습니다. 뭐 6V 로터 중에서는 아시마 로터가 제일 가볍거든요. 아시마 로터가 70g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지금 얘가 이제 3M 센터라인 로터인데 이것도 100g이 넘어요. 근데 걔는 70g대라서 무게 굉장히 가벼운데, 제가 아시마 로터를 쓰다가 다시 이걸로 바꿨어요. 근데 아시마 로터는 산악 자전거에는 조금 안 맞습니다. 얘가 너무 로터가 빈 공간이 너무 많아서 브레이크가 막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고, 산악 자전거에는 최소한 뭐 XTR, 센터랑 로터 중에서는 XTR이 제일로 좋아요. 가볍고, XTR 로터가 제일 가볍고, 그 다음에 제동 성능도 좋고 정말 안정적인 로터가 XTR 로터고, 그 다음에 이제 6V에선 이 센터라인 로터, 이게 그나마 제일 가볍습니다.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로터는 센터라인 6V가 제일 가볍고, 그리고 볼트도 다 바꾸긴 했어요. 볼트도 티타늄 볼트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스텐 볼트라든지 이런 것들, 물통 케이지 볼트도 다 티타늄으로 바꿨어요. 6V 볼트도 다 티타늄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볼트도 티타늄 볼트로 바꾸면 기존에 있는 볼트보다 한 2분의 1 정도 무게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볼트 무게가 10g이다 그러면 티타늄으로 바꾸면 한 5g 정도로 절반이 줄어듭니다. 근데 그거는 좀 미비하긴 하지만 정말 경량 덕후들이라면 그 볼트도 다 바꿔야 돼요. 정말 1g이라도 줄이려면. 예. 그렇게 하시다 보면 자전거 무게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이렇게 자전거를 맞추려면 지금 자전거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대략 1,500만원 이상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8kg대 자전거를 맞추려면 대략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전거를 이렇게까지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무게 줄이는 거는 정말 돈지랄이에요. 돈지랄. 정말 막말로 하면 돈지랄입니다. 무게 줄이는 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g 줄이는데 대략 3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3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전거 무게를 1kg 줄이려면 3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2kg 줄이려면 6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3kg 줄이려면 9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원짜리 자전거를 샀어요. 그게 12kg야. 근데 거기서 9kg대를 만들려고 하면 300만원 플러스 900만원은 해야 9kg대의 자전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 해보니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요. 100g 줄이는데 30만원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냥 뭐 경량화에 대해서 찍어봤습니다. 제가 좀 경량 덕후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 무게를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해요. 자전거가 가벼우면 더 수월하겠죠. 아무래도 잘 나가고. 그리고 비싼 자전거를 어필할 수 있는 건 무게입니다. 제가 다 해보니 이게 비싼 자전거라고 누군가에게 어필을 하려면 들어보시라고 하면 가볍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무게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건 직접 타보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서 제가 무게를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저도 경량 덕후예요. 솔직히 이것보다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무게를 더 줄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휠을 더 가벼운 걸로 가야 되고, 핸들바도 요즘에는 MTB도 일체형 핸들바가 나오거든요. 일체형 핸들바로 바꾸면 무게가 더 줄어들고, 휠도 지금 MB 휠이 이게 가벼운 휠셋은 아니에요. MB 카본인데 얘도 가볍진 않고, 여기서 더 무게를 줄이려면 바이커 헤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29인치 휠 기준으로 1100g짜리 1200g이 안 넘는 휠이 있어요. 그걸로 바꾸면 이 자전거 제가 봤을 때는 8kg 초반대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8.2kg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휠셋만 거의 500만원대니까요.
그러니까 경량화는 돈지랄이다. 네. 근데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야죠. 경량화. 제가 뭐 경량화는 많이 해봐가지고 데이터도 많이 있고, 원하시면 원하시는 무게만큼 자전거를 만들어 드릴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는 감안하셔야겠죠. 네. 오늘은 제 거 산악자전거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어요. 무게 줄이는 거랑. 그리고 다음 영상은 또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캠핑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자전거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뭐 저도 한번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시간이 되면.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